정말 그동안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문제, 소농화되고 혹은 식량의 자급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식량 자원의 어떤 그 싱가포르 예를 드셨는데 그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그 식량 자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식량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전기 공급 체계 이런 것들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산업법인 아침에서 이제 이런 그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안정적인 에너지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잘못된 정책들 혹은 좀 오판된 그래서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정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값싸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만약에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원의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네,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런 이제 소문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한 데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형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네, 완전히 상용화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야 뭐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음, 안정성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음,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만으로도 그런 스마트팜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조직들이 아예 그 북경 시내에 중관촌 가까이에 그 온실하고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중국 농업과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중국은 뭐 그 체제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정되면 밀어붙이죠. 네. 저도 그 중국에 몇 번 이렇게 이제 그 자문을 위해서 몇 번 갔다 왔다 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고 최근에 본 결과를 보면 사실 이미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시설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못 따라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앞서간 거는 그만한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제조업 수준으로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 자본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중국에는 그만한 큰 자본을 투자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그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농업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이제 국가의 기간 전력이라고 보고 사실은 음, 국가의 어떤 그 전체 산업 활동성을 갖다는 그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에너지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요 강의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게 농업이라는 게 에너지 전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의 이제 기반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기반 전력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원자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음, 그러냐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생명이 다 하니까. 그 외에 이제 냉난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전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력이라기보다는 버려지는 에너지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해양 심청수라든가 해양 심청수가 그 동해안에서 지금 펌핑돼서 올라오는 애가 거기 허가받은 그 기업 한 개당 해가지고 1일에 한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10분의 1도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냉방을 하면 에너지 쓸모가 없죠. 그러면 베이스 전력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팜 한다고 해서 뭐 그냥 갑자기 뭐 유리온실을 갖다가 한 1,000억 대를 지어 버려 가지고 전국에 한 4군데 지어 버리고 그런 식은 하는데, 그러면 그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하고 시스템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젊은 청년농들을 갖다 거기다 불러 가지고 "너 농사 지어라." 이래 하는데 걔들 그 비용 부담하면서 농사 못 짓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있으면 쫓겨나야 되죠. 예. 그러면 걔들이 그런 데서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예. 결국은 다시 인제 도시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네. 사업 전체 뭐 에너지도 그렇고 이 무슨 사업이라는 게 그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적으로 그 존재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제 예. 논리라고 음. 하면, 제가 인제 그 부산에 가면은 자주 가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웨이브온이라고. 근데 거기서 건너편에 그 고리 원전이 보여요. 그러면 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거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뭐 지금 말씀하셨던 전복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거기 직원들은 뭐 그렇게 뭐 씨를 훔쳐서 키우는데요, 산업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위로도 인제 이런 발전소에 시도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보통 보면은 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를 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그 공무원들은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고, 또 수합자들은 자기 돈 안 들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대부분 중단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제 뭐 제가 그 답변을 드릴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ESS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음. 경우에는 음. 인제 단가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전기를 갖다 저장하고 그 정도 전압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팜 한 개를 더 세울 정도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음.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고려 사항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가 저희들은 그 삼상 330 볼트짜리 삼상 전력으로 해서 990 킬로와트를 가져다가 쓰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것도 요즘 보니까 뭐 갑자기 인제 농업용 전기를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올려 가지고 현실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성에 대한 불안 요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석을 뭐 좀. 우리 뭐 교수님들이 딱 잘라서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아. 거예요. 왜 음. 그러냐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자로에서 핵 그 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방사능이 차폐된 상태에서 인제 그 열을 갖다가는 물을 끓이죠, 그 열을. 그리고 네. 그 열이 그 물하고 그 열하고의 중간에 방사능 차폐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인제 스팀이 돼 가지고 인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돌리고 더 이상 인제 기화된 것들이 액체로 똑똑 떨어지면서 배수가 되는 게 그 배출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진짜 뭐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방사능 심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배출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야지. 음.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가야죠. 그거는 말도 안 음. 되는 소리고요. 음.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산의 그 기장하고 저쪽은 그 방사능 바다가 돼 있었어야지. 음. 좀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제가 인제 그 한수원 투장이거든요. 아 아 예. 네. 예예예. 그래서 인제 제가 월성원자력도 근무했고 지금은 인제 울진에 와 있는데, 사실은 월성원자력은 지금 그 저기 그 폐수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인제 그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1 년에 인제 직원들 몇 마리씩 나눠 줘서 그것도 먹고 주위에 또 음. 이렇게 그 마을에도 좀 돌리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삼중수소가 많다고 하는 월성원자력에서도 인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배출수 같은 경우는 그 페루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방사선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출수나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금 저 환경 기준에 의거해서 다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환경단체나 또 이제 우리 뭐 킨스나 이런 데다 있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단체가 너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이제 우리 원자력을 공격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오늘 스마트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또 경비가 많이 드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그 기재 전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 이제 그때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전임 본부장님이 여기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이 지역에 이제 기여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계획 갖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자본이 드는 거라면은 각그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서 그런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 이거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나중에 기여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수생님 이야기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예,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데가 네, 그 울산시 울주군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울주군이 이제 그쪽에 보시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도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땅들을 한수원에서 다 매입을 하셨다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땅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뭐 흔히 말해서 배출수도 그 가까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다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그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그걸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 짓기 싫다 해놓고는 그게 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네. 그게 무슨 논리냐? 이건 네 땅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싫다더라고요. 음, 그 뭐 지역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네. 경쟁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음,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공간을 너희들한테 그거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대를 해줄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인 지도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뭐 닥치고 그래서 싫다더라고요. 그 문제도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지어만 놓으면 그 각 마을별로 마을 조합을 조성을 해서 마을 조합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것도 그렇죠. 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그러면 이제 것들은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예,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그런 일자리는 노동부가 크지 않아서 그렇죠. 그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런 쪽에도 정말 그렇죠,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네. 예, 일단 우리 원자력 에너지 문제와 같이 이런 그 미래의 식량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사님 강의를 처음 들을 때 한국 농촌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드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제조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저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 그러니까 농촌 특히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그 소농화되고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은 별로 갖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공론화해서 먼저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면 지금 우리 임 선생님과 주 박사님께서 논의하신 그 원자력 주변의 어떤 스마트폰 조성 사업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심정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요, 이번 예, 강의 들으면서, 네, 네, 이번에 그 러시아 저 사태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세계는 이제 에너지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 전쟁 플러스 나중에는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해서 먹던 나라들이 음, 어떤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린다. 아니면 또 값을 더 받겠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으로 또 문제 생길 거가 또 식량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대비를 마련해야 되고 사실은 국가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 이제 에너지와 이 식량이지 식량, 예, 않을까. 그래서
이 원자력과 이 이제 스마트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우리가 뒤에다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신 우리 주정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에너지학교 4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